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가 3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값을 fn이라고 할 때 f2 곱하기 f3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셨다고 해도 막상 손으로 풀어보면은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이 녹색을 HNX라고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HNX가 0이 될 때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K의 제곱을 좀 왼쪽에다 두고 그냥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다 둔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그냥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고 X를 좀 왼쪽에다 두고 뒷부분 이제 상수값들 n의 k제곱 플러스 k 하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수예요. x가 변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x는 어떤 특정한 상수 n의 k제곱 플러스 k라는 어떤 상수값이었을 때 0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가나 조건을 보시면 a가 n의 k제곱보다 작으면 파란색 그래프, a가 n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녹색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녹색 그래프부터 그리기로 했으니까 녹색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문자가 되게 복잡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냥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고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냥 n의 k제곱 k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n의 k제곱 k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n의 k제곱부터 그릴 거니까 2차 함수에서 꼭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2차 함수, 엎어져 있는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의 오른쪽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을 쓸 건데 x절편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n의 k제곱 플러스 k고 하나는 n의 k제곱 마이너스 k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큰 값, 그러니까 k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수죠. n의 k제곱에서 플러스 k 한 거랑 n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k 한 것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k 한 게 오른쪽에 있을 거고 n의 k제곱 플러스 k,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의 k제곱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이라는 거는 n의 k제곱에서부터 n의 k제곱 플러스 k까지니까 k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높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높이라는 거는 아까 꼭지점에서 n의 k제곱, k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 이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순서쌍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n의 x라는 거를 gnx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n의 k제곱을 넣어 보시면은 그러면 k가 나올 건데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제곱이라는 거는 1보다만 크면 k의 제곱이 k보다는 항상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y좌표값이 k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a, b 그걸로 만든 그 순서쌍의 개수를 또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녹색부터 구해볼 겁니다. 녹색에서 n의 k제곱 위에 있는 점들까지 이 녹색 그래프 셀 때 같이 셀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칠하고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분명히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면 n의 k제곱 플러스 k, 0에서부터 약간은 왼쪽으로 꺾이면서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점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x좌표라는 게 지금 이 포함되는 모든 순서쌍에서 이 x좌표 첫 번째 칸이에요. 그러니까 y값이 1일 때 그러면 n의 k제곱, n의 k제곱 플러스 1, n의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1씩 계속 커지면서 모든 좌표가 모든 자연수로 되어 있는 순서쌍이 다 포함이 될 거고 마지막에는 n의 k제곱 플러스 k, 1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왼쪽 위로 올라오면서 지나갔을 테니까 n의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까지만 포함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n의 k제곱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만큼 간, 알파도 당연히 자연수가 돼야 되죠. 알파만큼 간 어떤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알파만큼 갔을 때의 그 높이라는 거는 이 녹색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n의 k제곱 플러스 알파를 대입한 값이 이 노란색 지점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함수값이 되는 거죠.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게 제일 높은 값이 되는 거고, 계산해보시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대입했으니까 함수값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함수값이 이 순서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순서쌍은 무조건 자연수만 나오기로 했고, 함수값은 당연히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해놓고 생각해보시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게 k가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고, 우리가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갈 건데 그 알파가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만큼 간 거예요. 알파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자연수가 될 거고, 이 노란색 좌표, 그러니까 이 함수값의 y좌표도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건데, 얘가 자연수니까 우리가 세려고 하는 그 끝 지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닿아 있을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함수값이 그냥 뭐 1.7, 뭐 3.6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오고, k도 자연수고 알파도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고 알파도 자연수니까 얘는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격자점의 개수라는 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개에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x 좌표가 n의 k제곱 플러스 알파였을 때는 격자점의 개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개가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가 0이었을 때부터 그게 이제 n의 k제곱인 거죠. 알파가 0이었을 때부터 x좌표가 n의 k제곱인 그 좌표들에서부터 x값이 n의 k제곱 플러스 k-1일 때까지만 더해주시면 돼요. 격자점의 개수는 계속 이렇게 확인될 거니까. 그러면 알파가 0이었을 때부터 k-1이었을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그냥 더해주시면 되니까, 시그마 알파는 0에서부터 k-1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부터 k-1까지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시그마를 알파로 묶었어요. 알파로. 그러니까 알파가 동작하는 거지 k가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k의 제곱이 상수 취급당한 거예요. k의 제곱이 그냥 상수 취급 당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k-1까지 k제곱은 계속 그냥 더해지는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k제곱이 k번 더해졌기 때문에 k의 세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는 지금 시그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k제곱 공식,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 공식이 되는 거죠. k 대신에 지금 알파가 지금 변수처럼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6분의 k-1 곱하기 k, 그 다음에 2k-1까지 시그마 k 제곱인 공식에서 0에서부터 k-1까지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공식 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4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녹색 영역에서 구한 격자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방식을 그대로 파란색에서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분홍색 지점의 x좌표는 n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 베타라고 둘게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로그 n의 x 그래프니까 x 대신에 n의 베타 제곱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베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이제 이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격자점의 개수라는 게 n의 베타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n의 k제곱보다는 작다고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x좌표가 n의 k제곱인 그 격자점들을 녹색 영역을 구할 때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좌표가 n의 k제곱인 애들은 지금 여기서는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n의 k제곱보다는 작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격자점의 개수라는 거는 둘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그마 베타는 1부터 k-1까지 n의 k제곱 마이너스 n의 베타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이 노란색 지점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세로로 자르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이 파란색 지점은 가로로 자르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격자점의 개수는 n의 k제곱인데 n은 자연수고 k도 자연수예요. n의 베타 제곱이라고 했는데 n도 자연수고 베타도 우리가 한 칸씩 올라가는 이 베타도 자연수 취급하면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정을 한 거예요. 이 그래프 읽어내면서 베타를 자연수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n의 베타 제곱도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고,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 빼기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이니까 빼면은 당연히 자연수 나올 거고, 격자점의 개수라는 거는 둘 빼면은 계속 자연수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를 그냥 시그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녹색 영역에 있는 모든 격자점을 세로로 자르면서 계속 계산을 한 거고, 이 파란색 영역은 가로로 자르면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베타는 1부터 k-1까지니까 베타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의 k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상수 취급당하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k-1 하면서 밖으로 빼주시면 되고, 얘만 남아서 n의 베타 제곱만 남아서 시그마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n의 1제곱 플러스 n의 2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 해가지고 n의 k-1제곱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뒷부분은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리되면서 좀 복잡하지만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얘네 둘을 더해 주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더한 순서쌍의 개수가 300 이상이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fn 이라고 했고, 그 n 대신에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를 대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해보시면 어쨌든 k를 또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k를 대입하면서 300보다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k 대신에 저는 5를 대입했지만 마음대로 4, 3, 2, 1 아무거나 대입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193이 나와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6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319가 나옵니다. 그러면 k가 뭐 4일 때도 대입해 보시고 3일 때도 대입을 해 보시면은 k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같이 값도 커지는데, 그러면 6이 됐을 때 30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가장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뭐 k에다가 7을 대입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300보다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게 계속 커지기만 할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6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f2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해주면 됩니다. 그냥 n 대신에 3을 대입을 해주시고 k를 어느 정도 범주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다 계산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k는 4일 때는 254, k는 5일 때는 947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5다라는 거죠.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더 커지면서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k값이 커지면서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연산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F4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보시면은 K는 3일 때, K는 4일 때 확인해 보시면 3일 때는 300보다 작고 4일 때는 300보다 커지니까 K의 최소값은 4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F2 곱하기 F3 곱하기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답은 12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 복잡하지만 앞부분에서 이 격자점을 세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앞부분에 세는 거는 이 격자점을 세는 것, 그러니까 영역에서 이 격자점을 세는 거는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